네, 개념원리 226쪽의 233번 문제입니다. 자, 저 연립부등식의 해가 저 2차 부등식의 해와 같을 때 실수 AB에 대해서 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연립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친구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요. 2, 3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값이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네, 첫 번째 부등식 이렇게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도 갖고 와서 풀어보면 얘도 넘겨서 인수분해해야 되니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1, 5니까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양 끝값이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통범위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니까요. 마이너스 5 표시하시고 마이너스 2, 1, 3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공통범위를 찾아보니 공통범위는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주어져 있던 연립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요것과 똑같은 해를 갖는 2차 부등식 요 놈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자,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지금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지금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런 해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일단 x-1 x-3으로 인수분해 되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요 상황이 지금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상수항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앞에다가 a라는 상수를 붙이는 순간에, 자, 일단 여기 체크해야 되겠죠. 부등호의 방향이 얘하고 다르니까 내가 여기서 a라는 요 앞에 상수를 붙이는 순간에, 자,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얘기는 a는, 자, 요 숫자는 음수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상수항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요걸 그냥 전개시킨다면 ax 제곱 마이너스 4ax 그리고 플러스 3a 요렇게 전개가 될 거거든요. 이 식이 여기 나와 있는 식과 이제 완전히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요 마이너스 1 요 자리에 3a가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요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요 앞에 있는 요 자리는 3분의 4가 되겠죠. 그 3분의 4가 바로 누구 값이냐? 네, 여기 있는 b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3분의 4.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은 1이 되겠네요. 네, 234번 문제입니다. 자,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요. 요걸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x-5, x 플러스 2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값이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요 친구는 양 끝값이죠. 양 끝값인데 문제가 뭐냐면 2가 큰지 a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케이스를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자, x가 2보다 작다 또는 a보다 크다 이렇게 구간이 정해질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x가 a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구간이 정해질 수도 있겠죠. 언제 이런 구간이 나올 거냐면 요때는 2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요때는 언제냐? a가 2보다 작을 때, 요럴 때 요런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요 놈부터 좀 그려보면 이제 수직선에서 판단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5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떨어졌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이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같이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찾았을 때 그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사실 직접 그려보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x가 2보다 크다라는 것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1번과 2번 중에서 요런 방향의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요 놈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것을 여기다 그려본다라고 생각하면 2가 뭐 여기쯤에 있겠죠. 2가 여기 있으면 2보다 크다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를 표시해 줄 차례인데, 이 A라는 애가 만약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X가 A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그리는 순간에 이 부분도 해에 포함돼 버리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요겁니다 라는 조건에 어긋나죠. 그쵸? 다시 말하면 A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럼 A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A는 요렇게 밖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A보다 작아요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 앞에 있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고 요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요렇게, 그쵸? 그래야지만 요 부분만을 해로 가져서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 A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이렇게 그려져야만 하고, 그 얘기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고요. 혹시 A가 마이너스 2하고 같아지더라도 별 상관이 없죠. 그쵸? 왜냐면 얘가 여기에 폭에 져도 그래도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와 얘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죠? 공통 부분이 될 수 없어요. 얘가 색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A가 마이너스 2 위에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등호를 붙인다는 것이 여기가 색칠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등호를 붙일 수 있다는 건 이 상태 그대로 A와 마이너스 2가 포개어져도 괜찮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실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요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5번 문제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빗변이 아닌 두 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기를 x-4, 여기를 x-10 이렇게 잡아볼게요. 근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36입니다. 그 얘기는 요 놈과 요 놈을 곱했을 때 72 이하다 이 얘기니까 x-4와 x-10을 곱했을 때 얘가 72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죠. 그럼 요놈부터 정리를 좀 해놓을까요?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0이니까요 72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2 하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요거는 16의 2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사이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상 16 이하. 자, 요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얻어낼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빗변의 길이가 2루트 17 이상 그랬는데요. 빗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표현해야 되겠죠. 자, 여기 길이니까요. 여기 길이를 자, 여기 길이를 우리는 얘네 둘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x-4의 제곱 더하기 x-10의 제곱,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요렇게 해야 이게 빗변의 길이죠. 그쵸? 요 자리의 길이를 별이라고 하면 얘가 별이죠 지금. 그쵸? 그런데 그 빗변의 길이가 2루트 17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것이 2루트 17 이상 요렇게 쓸 수가 있고, 당연히 이거 계산할 때는 양변을 제곱해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여기 루트가 쓱 없어지고요. 얘는 2루트 17의 제곱이면은 68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68. 자, 그래서 요 부등식도 풀어볼게요. 그러면 2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x, 그 다음에 16에다가 100 해가지고 116인데요. 68이 넘어오니까 48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가 되겠고요. 그럼 요거는 12하고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양끝 값이네요. 그러면 요렇게 또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x값의 범위가 두 군데가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변의 길이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x-4나 x-10 같은 값들이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되죠. 길이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x-4도 양수여야 되고요, x-10도 양수여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x-10, 그러니까 x에서 10을 빼더라도 이것도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x가 10보다 크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요놈과 요놈의 공통범위를 찾았을 때 마이너스 2, 2, 12, 16 했을 때 원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16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 두 부분이 모두 공통부분처럼 보이겠지만, 자, 방금 말한 요거 x가 10보다 꼭 커야 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적용을 시키면 여기쯤에 이제 10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가 될 수 없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12 이상 16 이하만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니까요, 12, 13, 14, 15, 16 5개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36번 문제입니다. 저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것부터 생각해보면, 요거는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모양이죠. 절대값 전체가 k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k보다 크고요, x 마이너스 2가 k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자 2 마이너스 k보다 크고 2 플러스 k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차 부등식, 요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얘가 0 이하다가 되니까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공통범위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근데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요, 생각해보면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1, 0, 1, 2, 3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이 연립부등식의 정수 x의 개수가 5개가 되려면 결국은 이 5개를 모두 포함해야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인 요 범위가 결국은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부터 3이라는 범위를 이렇게 완전히 포함을 해버려야만 합니다. 그쵸?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이런 그림이 돼줘야, 그래야만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5개의 정수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요, 2 플러스 k는 3보다 커야 되겠고요, 조금 생각해보면은 같아도 된다는 거 보이죠. 그쵸? 얘가 얘랑 포개지더라도 3이라는 정수는 해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요 놈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도 등호가 이렇게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시키는 그런 k 값의 범위가 답인 거고요. 계산해보면 여기서는 k가 3 이상이고요, 여기서는 k가 1 이상이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라고 하면 요게 되겠죠. k가 3 이상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3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2차 방정식 중에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가질 때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적어도 라는 어떤 표현을 봤을 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뭐 확률 이런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이 주어진 상황의 반대를 가정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죠. 여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말의 반대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의 반대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두 2차 방정식 중에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가진다. 이것의 반대말은 뭐냐면,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둘 다 허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2차 방정식이 둘 다 허근을 가질 범위를 구해가지고 그 범위의 반대 범위를 이 문제의 답으로 써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방정식부터 생각해보면,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요, 짝수 공식으로 찾아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인데, 자, 허근을 갖게 할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1, 2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값이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아니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 요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했을 때 D2는요 a-1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죠. 얘도 허근을 갖게 만들 거예요. 그럼 0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전개시키면은 얘가 마이너스 3a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자, 부등호 다 바꿔주겠습니다. 부호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부등호도 뒤집혀 가지고 요렇게 되겠죠. 1, 3에 1, 1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양끝 값인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3분의 1보다 크다. 네, 요런 범위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놈과 요놈의 공통범위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수직선 그려가지고 찾으면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있고요, 그리고 a2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요렇게 하나 가고,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3분의 1보다 크다가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둘 다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았고요. 요 부분이 해가 되겠는데, 그럼 이 부분은 a가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에 반대를 가정해가지고 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a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에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진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답이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이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면 a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큰 것의 반대이기 때문에 3분의 1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 따라서 요렇게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네, 238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두 번째 부등식부터 좀 해결해 놓으면, 얘는 x로 묶으면은 x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요거는 양끝 값이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그려놓고 생각을 할까요? 마이너스 3이 있고 0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합쳤더니, 공통범위를 찾았더니 그 공통범위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0 이상 3 미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3 미만이 등장을 했으니까요, 이쪽에 3에서부터 요렇게 가는 요런 범위가 있었고요. 이 범위가 요쯤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요쯤에서 딱 끝이 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쓱 내려와서 여기쯤에 뭐 하나가 더 있겠죠? 거길 우리는 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알파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지면서 공통범위가 이렇게 되는 요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연립부등식은요, 이 연립부등식은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란 얘기고, 그것이 0보다 작았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전개시켜 보면은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x 플러스 3알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부분이 문제에서 말하는 b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에서 말하는 a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고요. b는 3알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찾아와도 되고, 아니면 요 알파랑 3을 잡는 순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해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3과 알파, 그러니까 두 근이죠. 두 근과 이 개수 a와 b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알파를 잘 보면, 이 친구를 잘 보면 이 알파는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0 사이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이 알파와 3을 더한 숫자, 알파와 3을 더한 숫자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쵸? 알파는 음수고 3은 양수인데 3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쵸? 알파는 기껏 해봐야 뭐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이나 요 정도일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얘가 플러스면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만큼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결국 a는 0보다 작아요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자, 3알파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음과 양을 곱한 거니까 얘는 당연히 음수입니다. 그래서 b의 부호 0보다 작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얘기해준 요거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여기서 a와 b가 모두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요식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5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그대로 요것들 이제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a 자리에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이 들어가니까요. 요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알파 더하기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알파, 요것이 5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2알파가 2가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왔죠?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서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3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